네, 쿠팡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 사태가 다소 진정 국면에 접어든 모양새지만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가 늘어나며 방역 당국의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네, 오늘부터 서울과 인천, 대전 지역 고위험 시설 및 다중 이용 시설에서는 QR코드를 이용한 전자출입 명부 작성이 시범적으로 실시됩니다. 관련 내용 서울대우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부천 물류센터발 확진 사례로 인해서 70명대까지 굉장히 늘어났었던 확진 사례가 5일 정도 만에 닷새 만에 2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 저희가 또 앞서 잠깐 언급한 것처럼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들이 나와서 여전히 좀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은 그렇다면 부천 물류센터발 확진은 어느 정도 좀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봐야 되는 건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 그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쿠팡과 관련해서는 먼저 그 시설에서 직접 접촉된 바이러스에 노출되신 분들 또 바이러스에 먼저 감염이 된 가족이나 지인들 이렇게 1차적으로 감염되신 분들은 이제 숫자가 어느 정도 안정돼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분들을 통해서 추가 확산이 이제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이 추가 확산은 향후 한 10일 정도는 지켜봐야 어떻게 되나 하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N차 감염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쿠팡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감염원과 감염 경로를 모르는 것이 곳곳에서 지금 머리를 내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은 상당히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그런 위험한 구간에 여전히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교회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안양하고 군포에 있는 교회 신도와 목사들이 이제 제주도 여행을 가서 확진이 9명이 됐습니다. 근데 안양하고 군포에서 이미 증상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제주도로 가야 됐다고 보면 되겠죠? 아무래도 그렇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이제 갔다 오신 분, 제주도를 갔다 오신 분 중에 거의 지금 9명까지 확진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거기에는 이제 초등학생 손녀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맞습니다.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손녀인 경우에는 학교 등교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은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예의 주셔야 될 그런 상황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교회 단체로 제주도 여행을 간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날도 좀 따뜻해지기도 했고 이제 여름 휴가철도 다가오기 때문에 여행을 안 갈 수는 없을 겁니다. 때문에 이 여행을 하면서도 주의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특히 부산에서는 벌써 이제 해운대 해수욕장을 개장을 했다고 해요. 어떤 부분을 좀 유의를 해야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생활 속 거리두기에 있습니다. 이제 생활 속 거리두기가 왜 시작이 됐나 하는 것을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경제와 사회생활 또 방역을 아우르는 그런 어떤 균형 잡힌 생활 때문에 생활 속 거리두기로 간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경제나 사회생활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생활 속 거리두기를 갈 아무런 이유가 없었던 거죠. 계속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만 가면 되는 건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회생활이나 경제생활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생활 속 거리두기를 가면서 균형점을 찾으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생활 속 거리두기에서 이동이나 여행은 매우 자연스럽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억지로 막을 이유도 없는 것이고 원래 생활 속 거리두기를 지정할 때도 정부가 그렇게 해서 생활 속 거리두기를 둔 것이니까 당연히 이제 이동은 자유로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부산의 해운대 해수욕장도 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많은 분들이 모일 겁니다. 예. 다만 이제 방역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제 어떻게 주의를 기울여야 될 건가 하는 건데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 다 아세요, 기본적으로. 첫째 하나는 실외는 비교적 실내에 비해서 상당히 안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실외에서 가족끼리 있을 경우에는 마스크를 할 이유는 없어요. 다만 이제 여행을 가시게 되면 뭐 식사를 하신다든지 네. 아니면은 어떤 형태로든지 실내에 가실 일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것은 이제 실내를 가실 경우입니다. 이렇게 실내를 가실 경우에는 언제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거리를 두셔야 되고 특히 거리라고 하면은 그런 곳에는 밀집된 어떤 식당 같은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은 밀집되지 않은 식당을 찾으신다든지 또는 이제 식당에 들어갔을 때는 가능하면은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식사를 하실 때는 마스크를 벗을 수밖에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거리를 두신 다음에 나오시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비누로 손을 씻는 등 이런 우리가 아는 수칙만 잘 지킨다고 하면은 크게 문제 없이 감염 확산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예. 근데 지금 수도권에서는 실내에서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가 좀 나오고 있어서요. 아나운서 교육시설에서 확진자가 나왔고
대학생 선교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국 대학에 네트워크가 이렇게 뻗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대학생 선교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이제 확진자가 더 나오고 있죠. 또 하나는 대학생 선교회와 관련해서 제가 이 시간에 꼭 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특정 대학에서 중간고사와도 연결이 돼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확산이. 그런데 지금 저도 대학의 교수로 있습니다만은 조금 있으면 기말고사인데 기말고사를 대학 당국이 왜 그러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대면 시험을 쳐야 된다고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무슨 소리냐. 대학 당국이 뭐라고 얘기하든지 상관없이 나는 대면 시험 안 친다. 이게 제 기본 입장이라고 대학 당국에 요청을 하면서 재고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대학에서 아마 기말 시험을 준비를 하면서 대면 시험을 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시간에 제가 대학 당국과 교육 당국에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대학생들이 기말고사를 대면 시험 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으니까 재고해달라 제가 요청을 드립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생들 이제 CCC나 이런 걸 통해서 감염이 이제 되고 확산 우려가 있고 또 이분들이 담임 목사에게 감염을 시켜서 거기에 2차 전파가 일어나면서 교인에게 감염시킨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제는 개신교계 같은 경우에는 예배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오프라인의 예배를 전면적으로 이제 실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지금 이 CCC나 아니면은 특정 개신교 종교계를 통한 감염 확산 우려 이것도 지금 우리가 굉장히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요. 오늘 오전에 또 나온 속보를 보면 인천에서 18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다 교회와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목사가 11명이고 신도와 그 목사 부인이 7명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부흥회, 교회에서 부흥회를 열었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 시기에 이렇게 모여서 부흥회를 한다라는 게 굉장히 좀 위험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 사례는 좀 어떻게 좀 보셔야겠습니까? 이거는 저는 교계가 기본적으로 각성을 해야 되는 문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하고 있던 기본 예배도 여러 가지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하라고 당국이 권고하고 있는 상황에 부흥회를 연다. 이것은 일단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부흥회라고 하는 것은 많은 분들이 밀집된 상태로 모일 가능성이 많고 또 부흥회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라고 하는 게 상당한 비말을 배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부흥회 같은 것을 통해서는 순간적으로 대규모의 집단 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태는 굉장히 부적절한 그런 집회 형태였다고 생각이 되고 예. 교계도 상당히 각성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교계 전반에 있어서 교계 지도자들이 나서서 뭔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인천 미추홀구 8명, 부평구 6명, 연수구에서 1명, 중구에서 1명, 서구에서 1명, 남동구에서 1명 이렇게 총 18명이라 합니다. 굉장히 인천 지역 전반적으로 퍼져 있는 상황이라서 앞으로 또 인천 지역의 사태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제 하루에 코로나19 확진자 수치도 나왔습니다. 총 35명이 확진돼서 누적 확진자가 11,503명입니다. 35명 중에 국내 감염이 30명이라는 소식입니다. 예. 인천 18명과 관련해서는 오늘 이 수치에는 포함되지 않았고요. 내일 포함될 걸로 보이기 때문에 내일도 확진자가 좀 다소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인천에서 원래는 인천 거짓말 학원 가서 때문에 여파가 굉장히 우리가 다 알고 있을 정도로 말할 것도 없었고 지금 여의도도 그렇고 목동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학원에도 좀 모종의 방역 수칙을 좀 더 강화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뭐냐면 전국토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계속 감염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감염원을 아는 것도 있지만은 감염원이나 감염 경로를 모르는 곳에 곳곳이 지금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집단적으로 모임 그 자체가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 학원이 되었든 아니면 그것이 뭐 교회가 되었건 아니면 그것이 클럽이 되었든 뭐 노래방이 되었든 상관없다는 거죠. 사람이 모이는 것 자체가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상황이 지금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타나는 것이 단지 그 상황만 있는 게 아니라 학원 그 이외에도 지금 우리가 뭐 교회 지금 인천에도 보고 있는 것처럼 이런 일들이 지금 이렇게 벌어지고 있지만
다른 곳, 예컨대 뭐 부산이나 아니면 대전이나 다른 곳에서도 분명히 이게 지금 꽈리를 틀고 있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국 투어가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고 방역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굉장히 우리가 위험한 구간을 지나고 있다. 그냥 전반적으로 이렇게 평가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역별 수치도 나와서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에서 18명, 경기에서 12명, 서울, 대구, 전남에서 1명씩 추가됐습니다. 30명의 국내 감염 사례 외에 5명의 해외 입국 관련 사례도 있었는데 이 5명 중에서는 2명이 검역 단계에서 추가 확진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1명의 추가 사망자가 발생해서 오늘 0시 기준으로 271명의 사망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수치를 좀 전해드렸는데 학원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교육부가 학원에서의 확진 사례들이 좀 나오고 있다 보니 이 학원을 상대로 집합 금지 명령 그리고 확진자가 발생하면 시설 폐쇄 조치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등교가 중지됐을 때부터 저희가 학원으로 학생들이 몰리고 그렇다 보면 학원이 굉장히 위험하고 학원은 당국이 제시하는 교육 뭐 이런 방역 수칙을 지키기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놓일 수밖에 없다. 한계가 있다라는 이야기는 늘 해왔는데 다소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좀 분석하고 계십니까? 다소 늦은 감이 있기는 하지만 이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뭐냐면 이겁니다. 무슨 일이 터지면 당국은 하기는 쉬워요. 집합금지 명령이라는 게 이거 아닙니까? 하지 마. 그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기는 쉽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당국이 계속 뒤를 따라가면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시설을 폐쇄하고 아니면은 시설을 못 열게 하고 하는 거는 아주 쉬운 조치예요. 네. 그렇지만은 그 학원을 운영하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이건 뭐 피눈물 나는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방역 당국이 일반 국민들에게 가하는 이런 가혹함도 한번 되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예.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자, 방역 당국이 굉장히 잘해오다가 방역 당국이 굉장히 잘 못한 날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올 때 한꺼번에 옵니다. 저 같은 사람은 한꺼번에 가면 위험하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한꺼번에 와요. 또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올 때도 한꺼번에 가면 안 된다. 순차적 단계적으로 가야 된다. 네. 전혀 말 듣지 않습니다. 그렇게 오거든요. 그러면은 방역 당국은 뭘 했냐는 거예요, 도대체. 국민들에게 학원을 열지 말라, 어디를 열지 말라고는 하지만 그 방역 당국은 뭘 했냐는 거예요. 책임을 졌느냐는 거예요. 뭘 했냐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방역 당국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국민들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기 전에. 예. 그러니까 위험시설에 대해서 단지 집합 금지 명령뿐만 아니라 당국이 과연 그런 시설에 대해서 관리는 했는지 감독은 했는지 이런 것도 되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예. 말만 하는 것은 쉬워요. 그런데 왜 말만 자꾸 하면서 본인들은 안 움직이느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점도 분명히 당국이 알고 당국도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제가 꼭 덧붙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행정명령, 강한 규제보다는 그 과정에서의 미리 사전적인 철저한 관리가 더 중요하다라는 걸 좀 강조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우리가 보는 것처럼 클럽이나 유흥시설을 열지 말아라 집합명령을 해도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것을 어기고 많이 여는 시설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관리 감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알겠습니다. 것이거든요. 예. 그런 점도 당국이 충분히 인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선제적이고 단계적으로 조금 시행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시는 데 있어서 대안을 제시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우선 지금 당국이 이제 8개 고위험 시설을 지정을 했습니다. 네. 그것은 아주 잘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위험 시설에 대해서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단지 시설을 지정하는데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야. 관리 감독을 해야 된다는 거야. 예. 그러면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당국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관리하기가 어렵다. 그것은 그래도 해야 된다는 거야. 그것은 뭐 아르바이트생을 쓰든 아니면은 추가 인력을 고용을 하든 상관없이 당국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정하는 데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이번에 이제 위험시설 관리와 관련해서 QR 코드 도입 등 예. 하겠다고 했죠.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QR 코드를 하게 되면 이제 두 가지 지점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그 시설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그 시설을 이용하려고 하는 욕구를 좀 억제시켜서 집합도를 낮출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밀도는 좀 낮출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일단 어떤 일이 벌어지고 나면은 추적은 용이하다고 하는 장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장점은 있을 수 있어요. 다만 제가 네. 걱정하는 것은 뭐냐면 이거 역시 사후 약방문이라는 거예요. 만일에 터지게 될 경우를 대비한 것이지 터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아니거든요.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 지점도 동시에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등교 개학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주에 3차 등교까지 시작이 되면 이제 전 학생들이 모두 등교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교수님께서는 여전히 등교 개학에 대해서 부정적이신가요? 저는 뭐 매우 부정적입니다. 제 뭐 방송에서 보셔서 알겠지만은 등교 개학이 있기 일주일 전부터는 등교 개학이 어려울 거다. 수동적으로 얘기했습니다. 등교 개학이 있기 그러니까 고3 등교 개학이 있기 3일 전부터는 등교 개학은 해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심지어 등교 개학 고3이 등교 개학을 하던 날 10시에 제가 방송 출연을 해서 그 날도 등교 개학을 예,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를 쭉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착각한 게 있었어요. 잘못 생각한 게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 그게 뭐냐면은 제가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드리고 그다음에 다른 전문가들도 등교 개학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등교 개학이 계속 진행이 됐습니다. 지난 등교가 5월 27일 수요일 날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5월 26일 날에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있으세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셨는데 제가 제 귀를 의심을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하면은 등교 개학이 생활 방역 성공의 가늠자 또 시금석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등교 개학을 해서 학생들을 통한 지역사회 감염이 없고 안전하게 학교 운영이 된다고 하면은 생활 방역이 성공적이다. 이 말씀이에요. 기본적으로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은. 그런데 제가 계속 방송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 하면은 누구를 위한 등교 개학이냐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저는 총리와 교육부 장관의 책임론,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책임론도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이런 인식을 갖고 계셨어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이런 인식을 갖고 계시니까 이 등교 개학이 이게 중지가 되겠습니까? 이게 중지가 안 되죠. 또 대통령은 국정 최고 책임자이시면서 인사권자세요. 인사권자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전체 행정부가 대통령이 가지고 계신 생각대로 움직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등교 개학이 어떻게 이게 중지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언제나 지역 사회의 감염은 학교로 들어갔다가 학교에서 다시 감염된 아이들이 가정이나 지역 사회로 전파를 시키는 이것이 예. 고리를 이루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 사회 곳곳에서 계속 지역 사회 감염이 계속 생기면서 위험도가 커지고 있는데 학생들의 등교는 더 이루어지면서 이제 거의 뭐 수백만 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모두 학교를 가는 이런 상황이 이제 곧 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학교 하나에 감염이 생기면 학생들이 전부 이제 등교 개학이 안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 고3 하나만 하더라도 지금 고3의 입시와 관련해서 방역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때 전혀 공정성이 담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학교에 한 학생만 감염이 되어도 등교가 안 되니까. 또 다른 하나는 제가 걱정하는 게 올해 수능이 12월 3일 날에 있는데 12월 3일 날에 되면은 독감이 유행하면서 어떤 학생은 독감으로 또 어떤 학생은 코로나19로 이게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러면은 그때 가서 수능을 못 치는 게 아니라 어떤 일부의 학생은 수능을 못 치는 일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 나라에서 수능이 한 개인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거는 우리가 잘 아는데 예. 12월 3일 날에 전체 수능을 못 친다는 게 아니라 일부의 학생들, 유증상을 보이는 학생들은 수능을 못 칠 수도 있고 또 온도가 낮기 때문에 밀폐된 공간에서 하루 종일 시험을 쳐야 되기 때문에 감염자 한 명이 있을 경우에는 대규모 확산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능이라고 하는 상황을 통해서도 다시 전 국가가 위험에 빠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네.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은 전 국가가 역량을 동원해서 적어도 지역사회 감염을 영명 상태로 떨어뜨린 다음에 2주 정도는 지속을 해줘야 향후에 12월 달이나 될 때 수능이 가능하지. 그러지 않으면은 아예 통째로 수능을 못 치거나
일부의 유증상을 보이는 학생들은 수능을 못 칠 수도 있고 또 학생들이 수능을 치더라도 마스크를 끼고 수능을 쳐야 되는 이런 최악의 상황도 우리가 가정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면 등교를 중지를 하고 전체 국가가 역량을 동원해서 방역에 신경을 써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예. 있지. 지금 이 상황으로는 점점 우리가 어려워지면서 향후에는 더 어려운 국면만 남아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다. 이 말씀을 제가 꼭 방역 덧붙여드립니다. 당국 스스로도 뭐 사실 이렇게 확진자들이 산발적으로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단정적인 생각은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런 상황은 예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을 하면서 등교를 좀 고심을 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는 여전히 나오고 있고 전문가들의 의견은 좀 엇갈리고 있다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우 중강대 약학대학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